자, 71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무상승계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상승계는 원칙이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그죠? 근데 상속은 항상 돌아가신 날이에요. 상속 개시일. 이는 안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된다 했죠. 무조건 상속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무조건 음대로 간다. 상속 개시일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증여는 언제가 취득일이라 했어요. 증여는 계약일이죠. 계약일. 이게 원칙이니까 상속 빼고는 다 그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상속 증여만 무상승계는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상속은 무조건 돌아가신 날인데 증여는요. 증여를 받으면 우리 취득세 여기 말고 양도세도 나오거든요. 취득세와 양도세 나오거든요. 그죠? 취득세는 계약일이 취득일인데 얘는 증여받은 날 그래요. 증여받은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차이, 그러면 이게 둘이 엉키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대충 헷갈리는 분들이 있죠. 이건 만약 헷갈리면 줄긋기 하면 돼요. 긴 건 긴 것, 짧은 건 짧은 거 이게 줄긋기 하면 돼요. 얘가 짧고 얘가 길잖아요. 얘가 짧고 얘가 길죠. 그죠? 안 되면 줄긋기 헷갈리면 이것만 하면 돼요. 취득세, 양도세 똑같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얘는 본명이 양도소득세잖아. 그죠? 긴 건 긴 것끼리, 짧은 건 짧은 것끼리. 안 되면 그렇게라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 무상승계 보시면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그 계약일 그랬고 가로 안에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그랬죠? 유증은 유언하는 건데 얘는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안 물어봐요. 상속만 물어보니까. 얘 똑같아요.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리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다. 얘도 똑같네. 아까 전 시간에 했던 유상승계 왼쪽에 그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보면 똑같이 나오죠. 둘 다 뭘 하지 않고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게 입증되면 취득을 안 한 걸로 보겠다. 그런 뜻이죠. 해석해는 밑에 있는 1, 2, 3번 있죠. 1, 2, 3번. 그거에서 계약이 입증되면 똑같아요. 날짜 60일이고. 그죠? 내용 똑같죠. 단 왼쪽에 유상승계는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 해제 이것도 하나 있지만 그죠? 증여는 그게 없죠. 그게 없고 그냥 1, 2, 3번만 있다. 근데 그까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둘 다 등기 등록 안 하고 계약이 해제된 걸 입증하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러면 취득을 안 한 걸로 보겠다. 근데 그 입증 서류나 증빙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전부 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가면 돼요. 그걸 굳이 이쪽은 4번 있고 여기는 없고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얘가 뭐 이것만 단독으로 막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취득식이 만약에 나오면 전체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그렇고 넘어가면 72페이지 원시 취득이 나옵니다. 자, 그럼 건축물 건축 개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 건물을 직접 여러분이 지으면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뭐예요?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되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준공검사 받고 나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주면 그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아니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굵은 글씨로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얘는 원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중 빠른 날. 두 개 중에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되죠. 뭐 너무 구체적으로 갈 거 없어요. 기본적인 사항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은 내가 직접 허가를 짓고 한 거고요. 2번하고 3번은 뭐냐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하고 3번은 정비사업으로 취득한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2번의 도시개발사업은 공법에 나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 그죠? 그리고 밑에 것도 정비사업도 공법에 나오는 건데 2번은 도시개발법, 3번은 정비법에 나오는 얘기죠. 그럼 그 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했대요. 주택을. 그때 보시면 도시개발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 처분으로 취득했대. 자, 뭐라고요? 환지 처분으로 취득했대. 그러면 도시개발법 나오면 환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있고 정비법 얘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정비법에는 뭐가 나와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러분 이 소유권 이전 고시란 말을 우리 공법 배울 때 어디 나와요? 정비법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 환지 처분 얘기는 어디 나와요? 개발법에 나오잖아요, 개발법.
그러니까 세법을 잘하려면 세법이 은근히 종합학문입니다. 그죠? 기초학문인 민법이나 그죠? 뭐 공법이나 공시법을 잘해야 된다니까. 이런 거 다 알아야지 여기서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 다음날 아니고 얘는 다 이것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고 정비법상 정비사업으로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해서 거기 둘 다 중빠른 날, 중빠른 날, 그죠?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잘 보시고. 3번 매립간척은 우리가 직접 바다를 여러분 메꿔서 취득한다는 얘기죠. 원시 취득이죠. 그럼 걔는 언제다? 공사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공사준공 인가. 그러니까 내가 매립해서 공사준공 인가를 받으면 그 인가된 날 있죠? 그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다만 나오네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공사준공 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을 했대. 그럼 언제야? 실제 사용일이죠. 그 미리 사용하면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공사준공 인가인데 미리 사용했어. 그럼 당연히 미리 사용한 날을 보겠죠. 그죠?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옛날에 뭐 공사준공 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도 공사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땡. 그랬죠. 미리 사용하면 당연히 그 미리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4번은 뭐냐면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이래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조합원께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럼 조합원 거 아닌 건 언제 취득한 거로 보냐 그 얘기죠. 자, 뭐라고 돼 있냐면 1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거로 보고 그 다음에 2번에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등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러니까 얘가 취득을 해가지고 나중에 조합원한테 다시 주는 거잖아요. 공사 끝나고. 근데 그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는, 기속되지 않는 토지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냐 그 얘기인데 얘는 그냥 얘가 사실은 최근에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얘가 올해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험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그 4번에 해당되는 게 지금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위에 있는 3번까지가 거의 언급이 돼요. 이 4번은 거의 잘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주택법이잖아요. 주택법. 그죠? 그럼 주택법은 사용검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공법에 보면 준공검사, 준공인가, 그 다음에 뭐 사용승인, 사용검사란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법에 따라 틀리거든요. 뭐 도시개발법은 준공검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정비법은 준공인가라 그러고 뭐 건축법은 사용승인 그러고 주택법은 사용검사라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맞박이랑 이박박이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만 다르게 쓰는 거죠. 다 뭘 하는 거야? 검사하는 거거든. 공사 끝나고. 그 용어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서 주택법이라고 나왔잖아. 주택조합.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사용검사를 받는 날. 왜 사용검사가 어느 법에 나와요? 주택법에 나오는 거거든. 그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택조합이니까. 그리고 정비법 나오면 뭐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날. 이렇게 해가시면 되죠. 근데 개인적으로 근데 4번까지는 뭐 굳이 무리해서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얘가 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막 너무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2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얘가 막 또 나오고 할 만한 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그 3번 정도까지만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죠?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볼 게 없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가면 간주취득 나오죠? 간주취득. 그 중에서 2번 토지 지목 변경을 보시면 돼요. 토지 지목 변경. 그러니까 같은 적이라도 토지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선박등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간주취득은 양가로 2번에 토지의 지목 변경을 보시면 돼요. 지목 변경.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다. 얘도 중 빠른 날이네요.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실제 변경된 날하고 공부상의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본다. 다만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 전에 미리 사용했대. 그러면 걔는 미리 사용했으니까 언제라고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니까 다 그러네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사용하거나 하면
그 미리 사용한 부분은 실제 사용한 날을, 그날을 뭘로 보겠다? 취득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취득 시기가 우리 뭐 그거 말고도 막 쭉 있죠. 기타 어쩌고 이런 거 다 풀 거 있어요. 어디까지 보는데 부동산의 원칙이기 때문에 3번까지를 기본 원칙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간주 취득은 지목 변경은 원래 과표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그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체 문제 풀면서 나머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28회 때 시험이 출제가 됐으니까, 그죠? 28회 때 나왔으니까 재작년에 나오고 작년에 안 나오고 올해가 2년 차인데 얘가 뭐 그 정도까지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정도까지만 가볍게 보시고 너무 무리해서 갈 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취득시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7절에 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과표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일단 여기다가 세액을 곱해가지고 세액을 산출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취득세는 일단 항상 모든 게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한다. 그랬죠?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합니다. 등록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 그러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종부세도 과세 기준일,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는데 얘는 납부 방법이 뭐라겠어요? 신고 납부라겠죠? 그래서 내가 뭐 한 금액? 원칙적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다? 그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얘들이 너무 적은 금액으로, 원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수가 줄고 지자체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얘가 뭐가 있다 있어요? 기준 금액이 있다 있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려면 요 정도는 받아야 되라고 기준 금액을 정해서 공시한다. 그때 그걸 뭐라고 한다? 공시가격이란다 했죠. 이때 공시가격은 두 가지가 있다. 기준 시가란 말이 있고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말이라 했잖아요. 둘 다 같은 말인데 뭐다? 용어만 다르다. 그렇죠? 저희 와이프가 처음에 연애하고 저 처갓집에 갔더니 제가 아는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막 자매들이 막 서로 부르고 막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원래 집에서 쓰던 이름이 있고 호적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호적 이름만 알고 있었죠. 그때 당시. 그죠? 그러니까 뭐요? 똑같은 와이프인데 이름은 두 개인 거죠. 같은 거야. 용어만 다르게 쓰는 거야. 하나는 집에서 쓰는 거고 하나는 뭐 호적에서만 쓰는 거죠. 대신 이건 구분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왜? 호적상 이름인데 공적인 걸 할 때 호적상 이름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야. 용어가 달라요. 기준 시가는 국세에서만 써.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만 쓴다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인 거죠.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신고하시면 얘를 인정해 주는데 아무리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얘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가액은 항상 누구랑 비교한다 했어요? 그렇죠.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그죠? 그래서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한다 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했어요? 사실상 취득가 있다 했죠. 실제 취득 금액으로 가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이렇게 돼 있죠. 요건 뭐라겠어요? 실제로 이 금액으로 샀는데 얘는 무조건 이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면 그때는 뭐랑 관계없이 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할 거 없이 항상 이 금액을 그대로 가겠다.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있다 했죠? 국수, 공판장, 그리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시점 6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개에 해당이 되는 애들은 뭘로 간다? 얘랑 관계없이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시라 했어요? 이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은 무조건 얘랑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거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라 했죠.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그 지문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공정증서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든가 뭐 화해조서라든가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러면 얘네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일을 보라겠죠. 그러면 이 판결문에 보면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뭐예요? 요게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들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공정증서와 화해조서는 여기에 해당 안 되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금액은 누구랑 비교해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라. 그런 얘기죠. 자, 일단 75페이지 보시면 과세표준은 뭐라고 됐어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얘는 뭐다? 취득 당시 가액을 원칙으로 하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시가표준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원칙, 그래서 뭐예요? 신고가액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뭘로 간다? 연부금액으로 간다. 연부금액. 아까 했죠? 우리 전 시간에 연부금액.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연부금액이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 뭐예요? 그러니까 얘를 연부금액으로만 기억하면 안 돼요. 과세표준이. 그냥 연부금액 끝 그러면 안 되고, 시험에 뭐라고 나올 수 있어?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거기까지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 있으면 뭐한다? 포함한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외 시가표준액 그랬죠? 자, 취득세 과표는 취득자가 신관가액을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 해서 그거 나와있죠? 1, 2번. 그런 경우는 뭘로 간다는 거예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시가표준액이 밑에 보충학습에 나와있죠? 그죠? 자, 그러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그 법에 따라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그죠?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고,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나서 얘는 부동산 가격 공시액을 한 문제다 공시된 개별 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하고, 얘는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합니다. 공동주택 가격 이런 식으로 같이 공시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엊그제 이제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가 됐습니다. 그죠? 공시가 되니까 막 시비가 엇갈리죠. 예를 들면 뭐 뉴스 보니까 그 저쪽에 이제 신도시 개발 3 신도시 그 공고단 데 있죠. 그쪽 지역은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 해가지고 막 불만이 많죠. 왜요?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보상금이 적어질 수 있죠. 그걸 기준으로 감정평가에서 보상금이 결정되니까 그런 데는 공시가격이 높은 게 좋겠죠. 그죠? 뭐 시비가 엇갈려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공시가격이 높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좋은 건 없겠죠. 근데 보상받을 때는 공시가격이 높은 게 좋겠죠. 일단. 그죠? 뭐 그 상황에 따라 틀린 거죠. 근데 그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택은 뭐라고 한다고요?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오시면 75페이지 보충학습 보세요. 거기 보면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준액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법률로 공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뒷장 넘어가면 토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라고 돼 있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를 한다. 걔들이 뭐다? 공시 가격이란 뜻입니다. 즉 시가 표준액이다 그런 얘기네요. 자, 동그라미 2번 근데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3번에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4번은 취득당 개별 공시지가 등이 결정 공시가 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얘들이 지금 공시된 가격이잖아요. 근데 얘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보세요. 결정 공시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런 말이 있고, 공시가 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자, 둘 다 공시가 안 됐어요. 공시가 안 돼. 얘도 공시가 안 됐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결정 공시가 안 됐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예를 한번 드릴게요. 2018년, 19년 3월 1일에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시가 표준액으로 세금을 만약에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 그죠? 만약에. 그러면 얘는 취득세죠. 지금 취득세? 그러면은 언제적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할까요? 2019년 3월 1일에 취득을 하게 되면.
언제 거? 취득세는 항상 언제 기준이에요? 취득 당시 기준이라 해야지. 취득 당시 기준. 그죠? 그러니까 취득 당시 기준이니까 얘는 뭐야? 언제 취득했어? 2019년 3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얘는 언제 걸 적용해야 돼요? 2019년 3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2019년 3월 1일에는 2019년도 적용할 그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공시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왜? 이게 결정 공시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확정 공고되는 게 결정 공시 되는 게 언제예요? 토지는 5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일에 결정 공시되고, 그죠? 주택은 4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일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럼 3월 달에는 아직 뭐가 안 됐어? 확정해서 결정 공시가 안 된 거예요.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없는 거지. 이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그러면 이 말의 뉘앙스는 올해 건 공시가 아직 안 돼서 없는데 왜 없다고요? 아직 날짜가 안 돼서 뭘 못했다고? 결정을 못해서 공시 못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올해 건 결정을 못해서 공시를 못했다는 얘기는 그럼 언제 건 있다는 얘기야? 전년도 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라고 하나? 직전년도 이렇게 나와요. 직전년도 이렇게 나와요. 그죠? 결정 공시가 안 되면 직전년도 걸 적용하는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공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올해 거는 아직 결정을 못해서 공시가 안 됐고, 근데 직전년도 것도 없는 경우에. 전년도 게 없을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없을 수 있죠. 왜요? 직전년도 얘가 매립하는 중에, 바다 메꾸는 중에 있어요. 바다 메꾸는 중에 있어요. 그죠? 그럼 바다를 메꾸게 되면 어떻게 돼? 토지가 아니었으니까 작년도 거 없죠. 그러니까 직전년도 거 없을 수 있잖아. 전년도 건 없고, 올해 건 토지가 되긴 했는데, 올해 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공시가 안 됐어. 아예 없는 거잖아. 그럼 없으면, 아예 세금 부과를 안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안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공시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 없으면 만들어서 한다. 뭐?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라고 해요. 산정한 가액. 그러니까 얘는 없으니까 뭐 한다? 만들어서도 하겠다는 거지. 이거는 전년도 거 있으니까 직전년도로 가는 거야. 결정 공시가 안 됐을 때는. 근데 공시가 되냐는 아예 없다는 얘기니까 없으면 뭐 한다? 만들어서도 하겠다. 그래서 산정한 가액.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보시면 책을 보시면 76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 토지하고 단독주택 같은 거죠. 걔가 공시가 안 되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을 한다. 산정을. 근데 뭐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 가격 비준표 또는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한다. 그러니까 얘들이 없으면 산정을 하는데 얘네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원래 법률에 따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없어. 그러면 국토부에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이라는 걸 공시해요. 이번에 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전국의 토지를 공시할 때 하나하나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표준지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요 지역은 이거 이 토지에서 표준지 정해서 그 가격만 정해줘요. 그리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공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공시가 안 됐을 때는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의 공시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 제공하는 그 비준표가 있어요. 그 표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서 뭐 한다? 산정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산정한 가액이에요. 근데 3번은요. 공동주택이 공시가 되냐 할 때.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민감한 게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하는 거야? 똑같이 산정하는데 누가 해? 기준이 틀려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뭐 지역별 어쩌고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수구청장이 산정한다. 결론은 이거네요. 결론은 이 산정이 공시가 안 되면 산정을 하죠. 근데 이 산정할 때 이걸 엄밀히 나누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 단독주택이죠. 얘는 누구? 국토부 장관이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누구라고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행정안전부장령이 정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제일 우리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또 기준을 이 기준에 간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산정한 가액이에요. 시험에 얘가 오래전에 한번 이거를 구분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이 지문이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잘 나오는 얘기하지만 결정 공시가 안 됐다 그러면 직전 연도 걸 적용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공시가 안 됐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시장금수 등이 산정한 가액이다. 이렇게 그냥 그 정도 선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구분하면 되게 복잡해져.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안 가게 되면 그냥 공시가 안 되면 어쨌든 없으니까 산정한다 그러시면 되고, 결정 공시 그러면 올해 건 결정을 못해서 공시 못했으니까 직전 연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 그거잖아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등이 결정 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결정 공시가 안 되면 몽땅 다 뭐라고요? 직전 연도 적용되던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정리하면 뭐라고요? 시가표준액이 결정 공시가 안 되면 직전 연도, 공시가 되지 않으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죠?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3번의 특례, 사실상 취득 가격.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는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래가지고 가로 안에 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 취득 및 소득세법 법인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뭐 상속이나 이런 증여나 이런 것들은 무상승계니까 취득 금액이 없잖아요.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걔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소득세법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것은 뒤에 소득세 할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세금 포탈 특수관계인가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네가 세금을 가액을 신고하면 그게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되면 네가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면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취득 금액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국수 공판장 그리고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취득 가액이고, 그 다음에 보충학습에 이제 뭐가 나와요? 이게 보충학습에 이제 취득가액 범위가 나오죠. 범위. 그죠? 자, 이거 뭐야? 이제 얘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취득가액 추가로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득 금액과 관련해서 취득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 중에 취득 가액에 포함시켜서 과표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업무게 되는데 그 여러 개 나와 있죠.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뭐라 했어요? 여기 다루는 게 건설 자금 이자는 무조건 들어간다. 건설 자금 이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취득하기 전에, 건설하기 전에 그 건설과 관련해서 융자 대출을 받아 이자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건설 자금 이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취득 가액에 포함을 시키고, 두 번째는 연체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할부이자. 오케이. 자, 연체료 할부이자는 야, 이거는 뭘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얘는 법인만 된다.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연체료 할부이자라면 자동으로 뭘 기억하셔야 돼? 법인만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법인만.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얼른 뭘 봐야 돼? 개인이 취득했는지 법인이 늘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개인이 취득했다 그러면 연체료 할부이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시험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연체료 할부이자는 누구만 된다고요? 법인의 경우만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누구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 자금 이자는 개인 법인 안 가립니다. 그죠?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 거의 대표 주자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이거 말고도 있다겠죠? 근데 얘가 대표적이라는 거죠.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요거라도 기억하시라는 거야. 그럼 부가가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아파트를 부동산을 샀는데 5억에 샀어요. 근데 얘가 상가 같은 걸 사시나요? 그리고 아니면 주택 같은 경우도요. 분양받으실 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짜리를 분양을 받으시면 10%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5억에 사가지고 10% 5천만 원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돼요. 그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 5천이에요. 5억 5천. 이렇게 샀다는 거지. 취득을 했어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 이 말뜻은 뭐예요? 이 말뜻은 이 5억 5천에 취득했는데
취득세 낼 때는 이 5천만 원의 부가가치세죠. 이거 부가가치세. 그죠? 요거는 취득가액에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사기는 5억 5천에 샀는데 취득세는 얼마에 대해서만 이 5억 원에 대해서만 뭘 내라? 취득세를 내라. 이런 뜻이죠. 이 그 말 뜻이네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세금을 덜 내니까. 그죠? 5억 5천을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억만 세금을 내니까 좋은 거지. 그게 포함하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이게 포함하지 않는 의미가. 근데 얘가요. 보세요.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세도 나와요. 이 부가가치세 얘기가. 근데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이 안 되는데 양도세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럼 이게 헷갈리죠? 아니, 안 헷갈려요. 자,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 준다.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자, 취득세는요. 요 취득세 계산할 때는 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잖아요. 왜? 그래야 세금을 덜 내잖아.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5억에 대한 세금을 냈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이걸 팔아요. 팔면 양도세 계산할 때는 요 취득가액이 필요 경비로 공제받죠. 그죠? 자, 그때 공제받을 때는 5억을 공제받는 게 좋아요? 5억 5천을 공제받는 게 좋아요? 5억 5천 공제받는 게 좋잖아요. 왜? 공제를 많이 받아야 세금을 덜 내니까.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는 요 부가가치세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고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되고 취득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양쪽에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양도세 파트에서.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교재도 보면 여기 있고, 그죠? 근데 그걸 다 외우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보통 걔가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좀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요 지문 정도 나온다 치면은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얘네들이니까 요거 위주로 잘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일시불 있죠. 일시불. 그죠? 만약에 내가 1억짜리를 부동산을 사요. 할부로 사, 할부로.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일시불로 줬더니 9,500에 샀다는 거죠. 뭐시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할부인데 일시불로 좀 무조건 깎아주죠. 우리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뭐라 그래요. 막 이런 조건이 없으면 다시는 이런 조건 없습니다. 하면서 막 홈쇼핑 모델이 막 그 호스트가 막 얘기하죠. 그다가 뭐라 그래? 나중에 그다가 일시불로 주시면 또 일시불로 하면 또 추가 할인해 줍니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뭐야? 할부인데 얘가 뭐 했다는 거요? 일시불로 줬더니 얘도 깎아줬다는 거죠. 9,500에 샀다는 뜻입니다. 9,500. 그죠? 자, 이때 그러면 얘가 500만 원을 깎아준 거죠. 500만 원. 그죠? 이 얘기입니다. 500만 원 깎아줬어.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원래 할부 1억인데 일시불로 해서 9,500에 샀죠. 그럼 9,500이 취득가액이겠죠. 당연히. 자, 근데 이제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할인 받은 금액과 할인 된 금액 이렇게 있다는 거 두 가지가. 자, 그럼 이 중에서 이 할인 받은 금액과 할인 된 금액 중에서 둘 중에 어느 게 9,500 즉 취득가액입니까? 그죠? 이거죠, 이거. 이게 이거고 얘는 이거죠. 그죠? 그리고 9,500이 취득가액이죠. 그러니까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죠. 자, 이거는 이제 약간 헷갈리면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이걸 1억에 샀어. 1억에 샀어. 할부인데 1억인데 일시불로 9,500에 샀어요. 그럼 이걸 9,500에 샀으니까 와이프한테 보고를 하네.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야 되죠. 얘기를. 그죠? 사전에 허가를 듣겠겠죠. 이미.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래? 마누라, 이게 있잖아. 할부는 1억이래. 근데 얘가 일시불로 주면 9,500에 산다고 해서 내가 일시불로 9,500 줘가지고 나 500만 원 뭐 했다고 얘기해요. 500만 원 뭐 했다고 그래? 할인받았다 그러잖아. 그죠? 자연스럽게. 나 그래서 500만 원 할인받았다 그러잖아. 그럼 뭐야? 할인받은 금액이 뭐야? 500이죠. 그럼 얘는 뭐야? 그 500만 원이 할인된 금액이죠. 그럼 취득가액은 500이 아니라 9,500이 취득가액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할인된 금액 그래야죠. 이건 할인받은 금액.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게 할인액이지, 할인액. 이 할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이 안 되죠. 그죠? 왜? 얘가 취득가액이니까 결론 500만 원은 취득가액에 포함이 안 된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여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77페이지에
보충학습의 취득 가격의 범위에서 1번 취득 가격의 결정이라고 돼 있죠. 그죠? 동그라미 1번 그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 가격의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 비용과 그다음 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데 다만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한다 되겠죠. 뭐라고요? 일식으로 할인받으면 할인된 금액이 취득 가액이다. 그랬죠? 그랬고. 자, 포함되는 거 1번 건설 자금이자 기억하시고 2번에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 연체료. 할부이자 연체료 나왔네요. 자, 이거는 뭘 기억하시라고 얼른?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 가격에서 제외한다.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연체료, 할부, 이자는 누구만 된다는 거야? 그렇죠. 법인만 포함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2번은 얘가 나왔는데 이거를 기억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대체 살림 조항비, 농지 보전 부담금 이런 것도 취득 가격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같은 것도 취득과 관련돼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취득가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약정에 따라 내가 어떤 걸 대신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거나 아니면 채무인수액. 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집 살 때 대표적으로 5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은행 대출 2억 있는 걸 내가 떠안는 조건부로 샀어요. 그러면 현찰은 3억 줬잖아요. 근데 채무인수액 2억 있잖아. 그것도 뭐에 들어가? 취득가액이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국민투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매각 자손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채권 국민투 채권인데 우리 채권을 왜 등기치거나 할 때 사잖아요. 근데 바로 환매해버리잖아. 환매. 그죠? 그러면 내가 10만 원에 사가지고 은행에다 8만 5천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원래 취득을 10만 원에 산 거잖아. 근데 15,000원 손해보고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손난 15,000원도 그냥 다 필요 경비로 취득가액으로 포함을 시켜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인데 결론은 이거를 다 일일이 외울 수가 없으니 1번하고 2번은 꼭 기억하시고 그 1번 위에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는 그 할인된 금액이다. 요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시라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다음 이런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4번에 부가가치세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얘가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것 중에 단독으로 나온 것 중에 어떤 게 정답이었냐면 그 있죠. 포함하지 않는 거. 그 2번에 전기가스, 개밖에 법률에 전기가스 열 등을 이용한 자가 분담하는 비용 있죠. 요게 이제 취득가에 이거 가지고 정답이 나온 적 있어요. 그리고 전기세 같은 게 취득가에 포함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게 정답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단독으로 안 나온다 치면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요거 위주로 꼭 정리를 이거 중으로 꼭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일시불 그죠? 이거 얘기를 꼭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에 뭐 있어요? 밑에 토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 있죠? 토지 건축물을 일괄로 취득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자, 그럼 얘는 뭐 한다 했어요? 우리 항상 세법은 뭘 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된대. 그럼 뭐 한다 했죠? 안분한다 했죠. 안분. 그죠? 안분. 이때 안분은 기준이 뭐 있어요?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거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데 이때 금액은 뭘 말한다 했죠? 공시가격을 말한다. 이때 공시가격은 뭐가 있다? 기준시가가 있고 시가 표준액 두 개가 있다 했죠? 같은 말인데 용어만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언제 쓴다고요? 국세에서 쓰고 얘는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그랬죠? 그리고 면적은 뭐예요? 부속 토지를 안분한다.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뭘로 해요?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면적을. 그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자, 대부분은 금액으로 간다 했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일괄취득이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건축물하고 토지를 상가를 샀어요. 상가를. 근데 우리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한다 했죠? 상가 매매할 때 이걸 주되 10억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으로 매매해. 통으로 토지 건물 가격 합해서 한꺼번에 매매를 하죠. 근데 세금 취득세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건축물의 가격하고 토지 가격을 구분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왜요? 얘는 상가를 사면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돼. 이때 부가가치세는 건축물 가격에 대해서만 10%예요. 전체 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턴키로 샀잖아. 일괄취득했잖아. 구분이 안 되지. 자,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안분을 해야 되죠. 자, 잘 보세요. 금액을 안분할 때는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거야. 지금 얘가 10억이라는 금액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금액을 나눌 때는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10억을 안분하니까 금액이니까 금액을 가지고 안분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공시가격이죠. 그럼 지방세니까 뭐라고 해야 돼? 시가표준액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10억을 일괄취득하면 건축물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자, 비슷한 얘기가 뭐가 있어요? 뒤에 가면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해서 얘가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 걸쳐서 임야를 한꺼번에 취득했어. 10억에 일괄 취득했다. 이거 똑같죠? 얘도 한꺼번에 취득했네. 근데 경계에 걸쳐 있어. 그럼 이것도 안분합니다. 얘는 뭘 가지고 안분한다? 취득세 할 때 얘가 10억에 취득한 걸 안분하는 거죠? 금액을 안분하네. 그럼 뭘 가져가야 돼? 금액을 가져가야죠. 얘도 취득세니까 지방세니까 뭘 가지고 안분한다? 그렇죠?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다 똑같아요. 금액으로 가는 거죠. 금액으로. 자, 또 이런 것도 있죠. 재산세 가면 뭐 있어요? 우리 배웠던 거. 주택인데 토지와 건물 소재가 달라요. 그래도 재산세 계산은 어떻게 한다 했죠? 요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거를 나온 세금을 뭐 한다? 안분한다. 얘도 세액을 안분하는 거죠? 금액을 안분하네. 그럼 얘도 뭘 가져가야 돼? 토지와 건축물의 지방세니까 재산세도 지방세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다 그런 식이에요. 금액으로 가는 건 다 똑같죠? 자, 근데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2층짜리 건물인데 여기에 나이트클럽이 있어. 나이트클럽. 그죠? 1층만 나이트클럽이고 2층은 나이트클럽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속 토지가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 그러면 얘가 나이트클럽이니까 얘는 사치성 재산이니까 뭘 해야 돼? 중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도 같이 중과세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이 토지는 이 건물 전체의 부속 토지잖아요. 근데 이 건물 전체가 나이트클럽이면 얘를 다 중과세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2층은 나이트클럽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부는 나이트클럽 부속 토지고 일부는 2층 건물의 부속 토지잖아요. 근데 얘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얘도 뭘 해야 돼요? 안분을 해야 되죠. 자, 그럼 뭘 가지고 안분해요? 지금 얘 뭘 안분한다고요? 그렇죠? 부속 토지를 안분한다. 부속 토지를 안분한대. 그럼 뭘 기준으로 안분해라?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그러면 이 건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거죠. 얘가 만약에 면적이 둘이 똑같다. 2분의 1씩이다.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이니까 500은 부속 토지, 500은 여기 부속 토지에서 여기 500, 500 이렇게 안분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부속 토지라는 걸 안분할 때는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금액을 안분할 때는 뭐?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데 이때 금액은 뭐다? 공시가격을 말한다. 얘는 그러면요. 취득한 애가 이렇게 신고를 했죠.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해서. 그럼 파는 애도 일괄 양도했잖아. 한꺼번에. 그러면 걔는 양도세 신고할 때 얘도 토지 건물 가격을 구분해서 신고해도 얘도 안분해야 되잖아. 그때 걔는 뭘 가지고 안분할까요? 금액이니까 공시가격인데 국세니까 양도세는 뭐라고 나와야 돼? 그죠? 기준시가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지. 그죠? 그리고 한꺼번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7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2번에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 그래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그 부동산 등의 시가 표준액,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78페이지 간주 취득 과표 있죠? 여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